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전선응용 기계도 기능사 제가 제시한 문제에 제공된 이제 부품들을 전부 다 일반적인 이제 수문선을 사용한 투성법을 이용해서 다 작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실제 제가 이제 시험 문제 요구되고 있는 4개 부품하고 이제 시험 문제 요구되고 있지 않은 커버까지 해서 이제 전부 작도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제 치수기입하고 이제 양식에다 집어넣는 과정을 해야 돼요. 이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도면 이제 육면도 전개를 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필요한 도면만 딱딱딱딱 정리를 하려면 정리해주는 이제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바로 제도 통칙입니다. 제도 통칙에 입각해서 하는데, 이 제도 통칙이 여러분들한테 절대적인 기준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도 통칙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을 주고, 실제적으로 이제 도면을 전개하다 보면 이 제도 통칙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자의 이제 작업자의 경험에 의해서, 설계자의 경험에 의해서 좀 변화되고 응용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는 더더욱이나 이 제도 통칙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기본은 제도 통칙에 의한 거니까 일단 우리는 이제 제도 통칙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게 기본적으로 이제 투상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투상법 설명을 할 때 일각법, 그 다음에 이제 삼각법, 뭐 이렇게 해서 일각법은 어떤 개념이고 삼각법은 어떤 개념이다, 뭐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우리는 이제 삼각법을 기준으로, 왜냐면 우리나라에 쓰는 게 삼각법이니까 삼각법을 기준으로 도면을 이제 전개를 한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개된 거는 삼각법을 기준으로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각법에 삼각법이라고 적혔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육면도를 전개한 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정투상법이다. 정투상법. 그게 이제 틀린 거는 솔직히 아닌데,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뭐예요. 이걸 정투상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정투상법이 아니라 얘는 직각투상법입니다. 직각투상법. 이게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딱 특정면 하나 잡아서 이제 전개해 주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90도 꺾여가지고 면이 바뀌잖아요. 이거를 이제 직각투성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여기다가 3차원 돼 있는 거, 등각도로 그려져 있는 거 했을 때 여기다 등각법 적는데 누가 그딴 거 생각했냐?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직각투성법하고 이제 매칭되는 개념으로 이제 3면이 모두 다 보이게 이제 그려주는 거를 등각투상법이라고 합니다. 등각투상법.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D 도면 양식에서 여기다 등각법이라고 적어야 된다면 2D 도면 양식은 여기 직각법이라고 적는 게 맞아요. 그게 서로 상응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보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등각투상이나 직각투상은 그려진 형태를 보면 바로 설계자가 알 수 있습니다. 도면을 보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아, 이거 등각법으로 그렸구나. 얘 이제 직각투상법으로 그렸구나. 이거를 도면을 보는 순간 알 수 있는데, 그걸 여기다 도면에 적어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게 일각법에서 전개된 직각투형인지 아니면 등각투형인지, 삼각법에 의해 전개된 직각투상법인지 등각투상법인지는 설계자가 여기다 적어주지 않으면은 모를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도면을 잘못 해독할 수도 있어요. 몇 각법인지 모르고 도면을 해독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면 양식에 적히는 각법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일각법 아니면 삼각법에 대한 내용이 돼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여지껏 전개한 거는 직각투성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각투성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써서 전개할 수 있는 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총 6개의 면인데, 실제 우리가 도면을 정리할 때는 저 6개의 면을 전부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면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제도 통칙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첨부 파일로 이제 PDF 파일 KS 규격에 이제 정의되어 있는 투상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제 정리해 놨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KSB001에 이제 우리 기계 쪽 제도 통칙이 다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투상도라는 항목이 나오고, 투상도의 일반 사항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대상물의 정보를 가장 명료하게 나타내는 투상도를 주투상도 또는 정면도로 한다. 자, 정면도의 초이스, 선택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명료하게, 그렇죠? 그것도 가장, 즉 제품의 형상을 가장 도드라지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면이 기본적으로 무슨 면이 돼야 된다? 정면도가 돼야 된다 라는 거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른다? 주투상도라고 부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투상도라는 개념이 나오죠. 주투상도.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안 나왔던 개념입니다. 주투상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주투상도 이퀄 뭐다? 정면도다. 정면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저기 이제 기계적 통칙에 정의된 부분이 저렇고, 실제 실무에서는 주투상도와 정면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건 인지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 기본적인 이론에서는 이게 맞지만 이럴 수 없는 상황이 실무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전개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삼면도를 이렇게 갖다 놨다라고 하는데, 정면도의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은 얘에서 우측을 전개하고 얘에서 평면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정면도예요. 그런데 그 형체를 가장 잘 명료하게 표현하는 거는 우측면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제 실무에서 도면을 그려보면. 선생님, 그럼 얘를 정면도로 삼고 이렇게 전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전개했을 때 도면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양식에 제대로 안 들어간다든가 표현이 좀 애매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데 가공의 방향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도면을 전개할 때 이제 가공의 방향성. 근데 그 가공 방향성 맞춰서 전개를 해도 주투상도가, 그러니까 형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데가 가공 방향에 맞춰서 전개를 해보면 이쪽이 아닐 수도, 정면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다. 자, 어찌됐든 이제 기본적인 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면을 잡을 때는 이제 이 6개 중에 나는 6개 중에 어떤 걸 주투상도로 삼을 거야. 즉, 어떤 걸 정면도로 삼을 거야를 일단 정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걸 정해야 되고, 자, 그걸 정하려면 이제 추가적인 이제 룰들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다음 거를 보면, 다른 투상도가 필요한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투상도를 사용을 했어요. 주투상도를 정했는데, 주투상도로 표현이 모자라가지고 우측면도가 필요하든 평면도가 필요하다. 다른 투상도, 단면도도 포함입니다. 단면도를 포함해서 필요한 경우는 모호함이 없도록 완전히 대상물을 규정하는데 필요하고, 또는 충분한 투영도 및 단면도의 수로 결정을 한다. 즉, 여기서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모두 다 표현을 해주는데,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수의 추가적인 투상도가 필요하다. 선정을 해야 된다. 그게 우측면도만 있으면 끝날 수도 있고요. 우측면도하고 평면도가 있으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평면도만 있으면 끝날 수도 있고, 이거 썼는데 모자라서 좌측면도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추가적인 면도를 더 추가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건 가능한 숨겨진 외형선과 모서리를 표현할 필요가 없는 투상도를 쓴다.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인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가능한 한 숨은 선을 쓰지 마세요. 선생님, 여기 숨은 선 겁나게 많이 있는데요. 그쵸? 겁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 숨은 선을 안 쓰기 위해서 이제 저 숨은 선들을 없애주는 다른 방법을 이제 추가적으로 적용을 할 겁니다. 적용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도 통칙에서는 숨은 선의 사용을 배제시켜. 최대한. 왜냐면 숨은 선이라는 게 잘못 사용하면 도면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헷갈리게 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숨은 선의 사용을 웬만한 자제시키고 모든 선들을 외형선화 시켜서 형상을 명료화 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도면의 형태를 갖춘다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간혹가다 하는 얘기가, 그럴 거면 숨은 선은 왜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숨은 선이 없으면 형상 이해가 아예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할 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숨은 선이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숨은 선의 경우는 꼭 써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경우에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선이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고, 그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숨은 선이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는데,
이것도 실무적으로 얘기하자면 실무에서는 수문선을 겁나게 그립니다. 요새 실무는 수문선을 겁나게 그려요. 그러니까 제도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요. 왜냐면 요새는 이제 캐드를 활용해서 보여주고, 이 다음에 조립을 할 때 이 부품하고 조립도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품도를 그대로 블록을 잡아서 조립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연관되는 부분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새 도면은 수문선을 다 그려주는 추세예요. 실무 도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이제 시스템이 갖춰진 게 예전에 이제 핸드 드로잉 때문에 갖춰진 거예요. 핸드 드로잉 때는 수문선을 사람이 손으로 그리다 보면은 도면이 되게 지저분해져요. 수문선이 많이 표현이 되면. 그래서 그 수문선을 최대한 억제합니다. 억제시켜요. 그래야지 도면이 깔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결정이 된 건데, 아직까지도 그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뭐 단면도를 많이 활용을 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단면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문선을 외형선으로 바꿔주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문선을 적게 써야 된다. 그러면 단면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세부사항의 반복은 피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부사항의 반복을 피한다는 얘기는 불필요한 면도를 쓰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여기 이제 우측 면도를 썼으면 좌측 면도는 필요 없겠죠. 왜? 정확하게 똑같은 모양이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로 다 판단이 가능해요. 여기서도 평면도를 쓰든 저면도를 쓰든 둘 중 하나만 쓰면 되지 둘 다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면도도 정면도랑 똑같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겠죠. 뭐 이런 거. 그래서 불필요한 반복이 되는 도면들은 피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면도로 도면을 구성해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도면을 정리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주투상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주투상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주투상도의 개념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는 여기서 보면은 가장 주투상도의 대상물의 형상의 기능을 가장 명확하게라고 나오는데, 명료하게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똑같은 말을 뭐하러 저렇게 반복을 했는지 어쨌든 그런 면을 그린다라는 거고요. 또한 대상물의 도시하는 상태가 도면의 목적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따른다 해서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나눠진 건 뭐냐면 조립도일 때 주투상도, 그 다음에 부품도일 때 주투상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눠져 있죠. 자, 조립도일 때 주투상도의 예능은 주투상도의 이제 예로는 이제 주로 기능을 표시하는 도면에서 대상물을 사용하는 상태. 되게 말이 아리까리하게 써져 있는데 무슨 얘기냐? 주투상도는 우리가 이제 조립도니까, 조립도는 어떤 동작을 하는 기구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구의 동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를 주투상도로 삼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구가 동작하는 동작의 그 가동 범위가, 가동 형태가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주투상도로 지정이 돼야 된다. 그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품도에서는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가공하기 위한 도면에서는 가공에 있어서 도면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정에서 대상물을 놓는 상태. 즉 무슨 얘기냐? 가공 작업자가 대상물을 가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놓고 이제 작업을 하느냐? 즉 가공 작업자가 대상물을 바라보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 기본적으로 걔를 주투상도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공 작업자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도면을 그리는데 대부분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도면을 그리시는 분들이, 이제 초보자들 특히, 가장 오해를 하는 게, 이제 도면 그리는 분들이 짜증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거 꼭 힘들게 불편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냥 저 편한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치수를 기입할 때도 그래요. 그냥 연속으로 치수 기입하면 되지. 그냥 편한데 왜 여기는 여기 치수 기입하고 저기는 저기 치수 기입하고 막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왜 그렇게 기입을 하느냐? 그거는 그 도면을 본인이 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면 그리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내가 보려고 그리는 도면이 아니에요. 내가 이 도면을 보기 위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볼 거면 이 도면 그릴 필요가 없죠. 왜? 내 머릿속에 다 생각이 다 있는데.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형태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즉 도면을 보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도면을 가지고 1차적으로 먼저 도면을 보고 작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공작업자입니다. 그래서 가공작업자가 실제 실물을 어느 방향으로 놓고 작업을 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놔줘야지 가공작업자가 도면을 볼 때 편하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작업 내려놓은 방향하고 똑같은 방향이네. 그럼 여기서 이 왼쪽에서 이렇게 가공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면은 가공작업자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공을 아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가공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제 이공계열 지나가지고 대학 이제 기계과 진학하신 분들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가공을 몰라. 도면 그리는데 가공을 하나도 몰라. 물론 대학교 이제 실습 때 좀 가공기를 좀 다뤄본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좀 나아지는데 저희 때는 대학 때 실습이 많았어요. 가공 실습이랑 그런 게 많았는데 요새도 많은지 모르겠어. 요새는 대학교에서 캐드도 안 가르치는데 저희 때는 캐드도 정규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가공 실습을 시키려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가공을 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고 나오신 분들이 개념이 좀 더 좋아요. 대학 나오신 분들, 이과 나와서 대학 나오신 분들보다 그냥 공고 졸업하는 분들이 더 개념이 좋아요. 왜냐면 공고는 3년 동안 가공해야 되죠. 가공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뭐 가공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게 가공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명확해요. 공고 나오신 분들이. 그래서 공고 나오신 분들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가공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이제 나는 가공 실습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가공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설계를 하실 거면. 내가 설계자인데 가공 공부를 내가 왜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설계를 할 자격이 없으세요. 못 하세요. 설계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설계를 할 거다. 내가 가공을 할 게 아니라 설계를 할 거다. 그렇다면 가공 공부도 하세요. 직접 가공을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이든 뭐를 해서 남들이 가공하는 걸 봐서라도 이런 식으로 가공이 들어가는구나. 그럼 내가 뭘 고려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은 판단할 수 있게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 가공을 직접 손으로 해봐라. 물론 손으로 해보면 더 좋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유튜브 올리시는 분들 중에 좀 가공 성향이 짙은 강사분들이 계세요. 짙은 강사분들이 어떤 강사분들이냐면 이제 캠을 같이 수업하시는 강사분들. 근데 이분들도 조금 단점이 있어요. 너무 가공 위주야. 이제 기본적으로 단품 도면이 가공 작업자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공 작업자를 배려를 해서 작성되는 건 맞지만 그 모든 기준이 가공 작업자 기준으로 맞춰지면 안 돼요. 가공 최우선 맞춰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공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어요. 설계 기준인 공차, 제품의 기능에 의한 공차, 그런 기준이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공차 기준이 우선이지 가공 기준이 우선이 아니에요. 가공 기준은 공차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어요. 이 공차를 맞춰야 되는 기준 범위에서 치수를 기입을 하는 거지 가공자가 보기 좋게 치수 기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공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것도, 너무 심하게 가공 위주로 생각하는 것도 되게 단점이다. 나중에 이제 치수 기입할 때 이제 가공 기준하고 이제 뭐 설계 기준하고 싸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치수 기입 해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할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품의 기능상이나 아니면 설계 기준상이나 문제가 없을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줘야 되는 건 가공 기준, 가공 작업자를 배려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진짜 아쉬운 거는 대부분 가공 작업자 기준은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얘기가 돼야 될 작업자가 있는데 얘기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조립 작업자예요. 이 제품을 조립하는 조립 작업자도 고려해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싸움이 좀 많이 일어나기는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단품도는 가공작업자 기준으로 작성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가공작업자 기준으로 단품도를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립자가 와서 막 불만을 토로해요. 왜냐하면 조립작업자는 가공작업자하고 좀 성향이 틀린 게, 가공작업자는 자기가 가공하는 방향 기준으로 도면이 놓이기를 원하는데, 조립작업자는 어느 기준으로 도면이 놓이기를 원하냐면 조립도에 그려져 있는 방향하고 똑같이 놓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부품을 찾기 쉽고 그 같은 매칭되는 부품인 걸 이해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가공작업자가 자기랑 똑같은 방향으로 놓여야지 가공하기 쉬운 것처럼, 조립작업자도 조립도에 놓여 있는 방향하고 똑같이 단품도가 구성이 돼 있어야 본인이 부품을 찾기도 쉽고 조립하기 쉬워요.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야, 이거 좀 도면 좀 할 때, 조립도 기준으로 좀 해주지. 이거 뭐 어려운 거라고 안 해주냐라고 이제 조립작업자가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설계자가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요. 일단은 이게 가공 불량이 안 나려면 가공 작업자가 작업하는 방향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공 작업자가 보기 편하고, 그래야지 가공 불량이 덜 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립 작업자가 삐집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 계세요. 안 그러신 분들 이해하고, 그렇지, 맞는 얘기지,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계신데, 삐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가공 작업자는, 니들 상전이고, 우리는 우스운 놈들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조립 작업자분들 중에. 우리 조립 작업자들은 뭐, 우스운 놈들이라는 거야? 뭐야?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좀 나기는 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좀 맞추긴 애매하죠. 근데 어찌됐든 이제 작업자는 부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밀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공 작업자 기준으로 이제 방향을 놓고 도면을 전개하는 게 맞는데, 자, 내가 실수로 가공 작업자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방향을 정해가지고 그렸어요. 그게 가공 작업자가 놓고 작업하는 방향하고 달랐어요. 그런데 그 작품이 불량이 났어요. 자, 그러면 그게 설계자의 잘못일까요? 자,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자, 각 방향은 가공 작업자가 원하는 방향, 작업자가 작업하는 방향과 다르게 놓였지만, 도면에 기입된 정보들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그거는 가공 작업자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좀 우리 가공 작업자 위주로 놔줘야지라는 거는 어차피 배려의 개념이에요. 배려의 개념이지, 도면에 기입된 정보가 정확하다고 한다면 가공 작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놓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면이 가공 작업자는 그 도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파악하는 건, 도면을 제대로 해독하는 건 가공 작업자의 의무입니다. 그게 자기 원하는 형태로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 상황에서 불량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불량이 났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가공작업자는. 본인이 도면을 제대로 파악한 게 아니니까. 실제로 이거 가지고도 현장에서 싸움 많이 나요. 네가 도면을 이 방향으로 그렸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거다. 그러면 설계자는 한번 됩니다. 자, 그럼 거기서 잘못된 데이터를 찝어주세요. 어느 데이터가 잘못됐는데? 데이터 파악 제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도면 파악 제대로 안 하시고 작업 때리신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은 가공작업자는 할 말 없어요. 왜? 도면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배려의 덕목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저런 배려는 해주는 게 좋은 설계자라는 거예요. 좋은 설계자. 저런 배려는 해주는 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가공 기준에서 생각해주는 생각을 좀 갖추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주투상도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주투상도를 보충하는 다른 투상도 얘기하는 거죠. 되도록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주투상도만으로 투상이 가능할 때는 다른 투상도를 그리지 않는다.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작게 하고가 좀 틀린 표현이고요. 제가 봤을 땐 적게예요. 적게.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요거하고 똑같아요. 이거에 보충되는 말이에요. 같은 내용의 말이고, 무슨 얘기냐면, 일단 주투상도가 선정이 됐다. 얘가 주투상도다. 선정이 됐으면 일단 얘로 끝낼 수 있으면 얘 하나로 끝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도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한의 것, 추가적으로 얘만 더 필요하다 그러면 얘만 넣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넣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면도로 구분할 도면을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거예요. 최소한 적게 해서
최소한의 면도만 가지고 도면을 구성해 주세요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투상도에 대한 설명 내용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서로 관련된 그림의 배치는 수문선을 쓰지 않도록 합니다라는 이제 여기서 가능한 한 숨겨진 외형성과 모서리를 표현할 필요가 없는 수성도를 선택한다와 겹쳐지는 내용입니다. 최대한 수문선을 쓰지 않도록 한다. 근데 이게 주투상도에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이 주투상도 쪽에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투상도를 잘못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선정하는 경우. 이제 단순히 이제 수문선의 개수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수문선이 여기에 수문선 있죠? 같은 수문선이 여기 있죠? 여기도 수문선 있죠? 같은 수문선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문선 있죠, 이렇게. 요 같은 수문선이 여기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문선 개수 여기까지 똑같죠?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데 얘를 보면 수문선의 개수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얘가 수문선이 더 많아요. 자, 그럼 마지막 항목인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누가 주투상도? 얘가 주투상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저 항목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일단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이 얘하고 똑같다. 그때 두 번째 조건으로 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얘가 맞으니까 얘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일단 얘가 둘 다 조건이 이퀄 똑같아야 돼. 이 조건이 요거에 대한 조건이. 자, 그럼 이제 저거에 대한 조건이 똑같냐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따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이렇게 되는데 저 명확하게 표현하는 보다는 이제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좋은 표현이 있는 게 저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치수를 가장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이 돼요. 치수를 저 가장 명확하게라는 게 치수가 가장 많이 표현되는 면. 자,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치수 쪽에도 내용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문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치수기 방법도 같이 넣어놨거든요. 이게 설명이 돼야 돼서 그런데 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때 사용을 할 거고 치수기 팔 때 사용을 할 거고 지금 봐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지금 저 부분하고 지금 맞물리는 게 딱 하나가 뭐냐면 치수는 되도록 주투상도에 집중해서 지시한다. 즉 뭐냐, 주투상도는 치수에 몰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투상도 하나만 쓰고 도면이 정리가 끝난다 그러면 주투상도만 전개해라. 더 이상 다른 면도를 전개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투상도는 치수 몰빵이 되는 애예요. 몰빵이 되는 애가 주투상도다. 그럼 이제 저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를. 지금 이제 보시면 자, 여기서 자, 여기 직경이 기입이 되죠. 치수가 나왔어요. 자, 여기 지름이 기입이 됐어요. 직경이 기입이 됐죠. 직경이 50, 50 똑같이 기입됐잖아요. 그러니까 치수가 똑같이 기입이 됐는데 자, 여기는 저 50짜리 원통이 길이가 얼마인지까지도 기입이 돼요. 근데 여기에 그 길이를 기입할 수 있나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2. 자, 여기 32가 기입이 돼요. 그런데 이 32의 깊이가 얼마인지 이게 기입이 되나요? 여기? 안 되죠. 여기에서 지름들은 다 기입되는데 그 지름의 깊이들은 다 기입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름들은 여기 다 기입이 가능해. 그리고 그러면서 얘는 깊이까지도 기입이 가능해. 그러면 누가 형상이 명확해요? 얘가 명확해요. 왜? 지름도 정의해 줄 수 있고 깊이도 정의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지름과 깊이를 다 한 번에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의 형상이 더 명확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 형상이 명확하다는 건 보다 더 많은 치수를 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랑 얘 사이에서 누가 주투상도가 되는 게 맞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형상이 명확하니까 얘가 주투상도 그리고 얘가 정면도가 되는 게 맞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얘는 주투상도가 아니다. 자, 그럼 이제 평면도를 놓고 보면 평면도는 똑같아요. 자, 여기 직경.
얘도 기입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길이도 기입이 돼요. 그렇죠? 여기 직경도 기입이 돼요. 그리고 여기 길이도 기입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는 게임이 안 나. 승부가 안 나. 승부가 안 나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 두께 기입되죠. 여기서 여기 두께 기입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폭 기입되죠. 당연히 이 폭 여기도 기입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가 내가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 이거를 해요. 요 두께를 딱, 자, 내가 주투성도야. 딱, 난 이것도 기입돼. 얘는 그거 기입 안 돼. 그거 기입 안 되는데 대신에 이 원기둥의 높이가 기입이 되죠. 얘는 원기둥의 높이가 기입이 된다는 얘기는 뭐 이 십자 형태의 높이가 기입이 되잖아. 이게 길이가 얼마다라는 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요 십자, 요 리브의 길이가 어느 정도다라는 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 이게 된다는 거야. 얘가 안 되는 대신 그래, 너 그게 네 승리의 열쇠야. 난 이것도 돼. 난 그거 안 되지만 이거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쌤쌤이지, 둘은. 쌤쌤인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자, 여기 지름이 기입이 돼요. 여기 지름, 여기도 기입돼요. 여기도 기입돼요. 근데 얘는 뭐가 더 기입돼요? 나 그 18짜리 높이가 이렇게 되는데, 야, 너는 그 18짜리 높이 기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니? 예, 없죠. 그럼 뭐가 더 많이 기입돼요? 얘가 더 많이 기입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격적인 건 요 두께도 여기다 기입해주는 기법이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여기 기입 안 되던 이 두께도 기입이 돼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얘보다 얘가 더 많은 치수를 기입할 수 있구나. 그럼 뭐예요? 얘는 형상이 쟤보다 위에 있는 것보다 명확하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주투상도는 누구다? 결국은 얘가 주투상도가 돼야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주투상도의 선정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투상도가 선정이 돼요. 자, 치수 기입한 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니까 다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투상도를 선정을 할 때는 치수가 몰빵이 되는 애가 기본적으로 주투상도가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주투상도를 정했으면 주투상도로 이제 모든 형태가 다 정의 가능하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모든 형태가 다 정의가 안 돼요. 주투상도에서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표현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표현이 안 되고, 얘만 보면은 요 리브가 요 원통하고 딱 이렇게 원통 직경하고 똑같이 일치하는지를 얘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얘가 없으면 이것만 보고 짐작해라? 그건 말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돼 있다. 요 끝 원통 직경하고 똑같은 폭으로 돼 있다. 그럼 이 도면이 있어줘야 돼. 그림으로라도. 여기는 어차피 치수는 기입 안 할 거야. 왜냐면 원통하고 똑같으니까. 원통 직경하고 똑같으니까 원통 직경 기입하면 치수는 기입 안 할 건데, 근데 이게 원통 끝까지 왔다라는 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알려면 이제 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좌우 폭에 대한 치수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 리브의 치수를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표현이 돼줘야 돼. 그래서 얘가 필요하구나. 근데 요거를 표현해주는 게 얘만 있냐? 아니면 여기서 표현해줄 수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표현해줄 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줘도 되죠.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줘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표현해줄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어. 뭐냐? 이거. 그렇죠. 이거는 얘가 표현 못해. 그러면 얘가 표현 못하는 이거를 표현을 하고, 그렇죠? 이거를 표현하고 여기 수문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요 리브 폭도 표현이 되죠. 끝까지 다 있다. 이것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폭도 표현하고.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는 없어도 돼. 얘랑 얘만 있으면 모든 치수가 다 표현이 돼.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하고 다를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은 항상 얘가 있었어.
이 영상을 이제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공부해 보신 분들, 동순선 씨 한 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항상 얘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의 기준이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기준에서는 위배가 돼요. 왜냐면 위에서 우리가 이제 제도 통칙에서는 최소한의 것만 써라. 그리고 그러려면 얘가 없어도 얘로 치수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 두 개 면도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두 개 면도 가지고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 이 두 개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치수가 얘한테 몰빵이 되냐면 높이 치수. 이 높이 치수가 얘한테 몰빵이 돼요. 높이 치수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심선까지 높이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직경을 주는데 이제 전체 높이도 치수를 기입을 해야 돼. 전체 높이도 치수를 기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치수가 구성이 되면 이게 작업자한테 혼란을 주거든요. 혼란. 이게 중요한 게 얘는 이걸 중심으로 직경이다라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요 끝까지 와서 여기서 밑으로 50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야. 치수가. 그러니까 치수가 표현되는 형태가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기준이 얘가 기준이 이걸 중심으로 절반이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마치 얘를 기준으로 요 끝에서 50mm가 내려온 걸로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오인될 수가 있다고. 치수를 볼 때. 이게 치수 간의 싸움이거든요. 치수 배치 간에. 그렇기 때문에 높이 치수를 얘한테 몰빵을 하면 오히려 작업자한테 혼돈을 더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도 고려해야 돼.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이런 일반적인 기법으로는 명기가 안 돼요. 왜냐면 저 명기는 말 그대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단답 형식으로 이제 딱딱 찝어줄 수 있는 말로만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까지 말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높이 치수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요. 얘한테. 그래서 얘를 버리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얘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 두 개만 사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의 도면이지만 실제 제대로 된 도면은 이렇게 세 개를 사용을 하는 게 더 좋은 도면이에요. 여기 높이 치수에 대한 치수를 분산시켜서 여기서 치수가 서로 꼬여가지고 치수가 헷갈려 보이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측 면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있지만 이제 그게 이제 100%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주투성도로 누군가를 주투상도 즉 정면도로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가장 고려해줘야 될 건 형상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했다. 그 명확하게 표현했다는 건 뭐다? 좀 더 많은 치수를 표현해줄 수 있다. 그게 명확한 부분이다. 그래서 걔를 주투상도로 잡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얘랑 얘 배면도죠. 배면도는 아예 필요가 없겠지, 그렇죠? 아예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평면도를 쓸 거냐, 저면도를 쓸 거냐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치수는 얘만 기입된다, 그렇죠? 이 치수가 어디에 대한 치수예요? 여기에 대한 필렛 치수예요. 그럼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정면도에서 보면은 그게 요 하부예요, 하부, 그렇죠? 그 요 원 있고 하부잖아요, 하부잖아요. 근데 하부인데 요걸 평면도를 쓴다? 그러면 내가 원래 치수를 표현하고 있는 요소보다 가까워요, 멀어요? 멀죠. 이럴 때는 저면도를 쓰는 게 맞습니다. 저면도를 써주는 게 맞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핵심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치수들이 여기 필렛, 여기 중심거리, 여기 전체 폭 전부 다 바닥에 대한 치수들이야. 그러면 이럴 때는 평면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인접한 저면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단면도 쪽 정리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얘기가 나올 건데 어쨌든 내가 치수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면도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우면 이 화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면도가 사용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난 건 주투상도 얘, 그 다음에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 써야겠죠. 얘도 이제 둘 중에 하나 골라주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얘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제도 통칭에 대한 거니까 자격증 기준으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자격증 기준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일단은 실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요거 이제 제가 평면도 없애면 대부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가장 도면의 기본은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삼각법의 삼면도법이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면도법. 아니, 그러니까 이게 면 3개를 써서 삼면도인 거는 맞는데, 삼면도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런 게 있었나? 그리고 이제 면도가 2개만 나올 때는 이면도법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 게 있나? 그리고 이제 면도 하나만 썼을 때는 일면도법 딱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런 게 있나?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제도 통칙에서 정의하는 건 뭐냐면, 면도를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면 하나에서 끝내라. 그러면 일면도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로 표현이 모자라다.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 그래서 이면도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추가를 하는 거지. 이게 면 3개를 썼다 해서 3개 3면도법, 면 4개 썼다 4면도법, 뭐 면 5개 썼다 5면도법. 그런 거 없어요, 제도에. 그리고 3면도법을 쓰면 꼭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를 쓴다? 그게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배울 때는 이걸 기본으로 배워요. 맞아요. 근데 이게 실무화가 안 맞다라는 거. 이게 실무화가 안 맞는 거는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서 보는 도면 양식을 보면 알아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 양식 보면은 표제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근데 저게 이제 자격증 시험만 그러냐? 거의 대부분의 회사의 표제란이 항상 이쪽에 있어요. 항상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 공간을 차지해요. 공간이 어떻게 남아요?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맷은 정면도, 우측면도, 저면도. 평면도가 덜 쓰여요. 왜? 항상 여기 공간을 뭔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주소가 쓰인다든가 뭐 뭔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포맷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학생 때 배웠던 상식하고는 안 맞다. 그러니까 저게 뭐 삼면도법이고 뭐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도면에 필요한 적절한 구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대로 구성이 되려면 우리는 여기서 뭘 선택해야겠어요? 얘를 포기하고,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도면을 정리해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도 통칙에 대해서 이제 투상법에 대한 통칙, 제도 이제 케이스 교육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도면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주투상도를 선정하는 거다. 누가 주투상도냐? 선정하는데 이제 그 기준이 뭐다? 명확함. 근데 명확함의 기준이 뭐냐? 치수를 가장 많이 기입할 수 있는 곳. 그렇죠? 많이 기입할 수 있는 곳이 가장 명확한 형상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도면에 이제 내가 배치하는 배치 형태에 따라서 추가적인 면도들을 정리해주면 된다.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리한 도면들 이제 요 끝에까지 다 필요한 도면만 남기고 정리하는 걸로 해서 이제 전산응용시도 기능사는 도면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한 거는 그 전에 KS 규격에 정의되어 있는 기본적인 치수 기입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투상법에 대한 통칙이라든가 아니면 주투상도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이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거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